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대전 충무체육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2차 경선 지역이죠. 19대 대통령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 중계를 위해서 저희가 대전 충무체육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유해 발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디어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적어도 유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동물뼈로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팽목항에 나가 있는 김종훈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종훈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종훈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저는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정호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네, 김 기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밤사이에 팽목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 팽목항 현장 상황이 어떤지 현장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팽목항은 지금 미수자 가족들이 네. 오전 상황을 분주하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이곳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서요. 네. 기자들도 지금 분주하게 오전 상황을 현재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분들보다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바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차분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오전 은하어머니를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은하어머니를 오전에 뵀습니다. 은하어머니는 어제보다는 다소 일단 나아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말씀을 엮이니까 어제 사고 현장을 다녀온 직후에는 한마디도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골 조각이 선체 밖에서 발견됐다는 소식 때문에 네. 미수습자 9명을 다 찾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컸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애초에 이 해수부가 세월호 배수 작업 중에 창문에서 쏟아진 이 펄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이 말은 곧 이 유실 방지망을 통해서 혹시라도 은하나 이런 다른 미수습자 네.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에는 네. 어제보다는 상당히 좀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게 사실 아이를 네. 잃어버린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제 같은 상황 그리고 또 오늘처럼 해양수산부가 이게 벌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또 네. 비슷한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차분하고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나 이런 거를 흐트러뜨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우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은 문제없이 진행이 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해수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진도구청에서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 이동에 관련해가지고 계획도 마찬가지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은 해수부가 현재까지 밝힌 입장은 네. 내일까지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일단 밝혔는데 네. 자세한 상황은 이따 10시 브리핑 이후에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동물 뼈 조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뼈 조각과 함께 발견된 구두 그러니까 새 족이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이게 3개의 구두 켤레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 건지 어떤 건지 좀 확인이나 밝혀진 바가 좀 있습니까? 네, 현재 이 부분도 네. 함께 신발이 발견됐다, 작업화로 보인다는 것만 지금 나왔을 뿐이지. 작업화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화로 보인다 이렇게만 밝혔을 뿐이지. 네. 이 신발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따 해수부 브리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목포에서 미수습자 가족들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몇 시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난다라는 내용은 지금 종합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떤 전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몇 시, 정오쯤 도착한다, 오후에 도착한다 말만 나왔을 뿐이지 네. 현재까지 어떤 상황도 종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유해가 발굴이 되면서 이 작업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정대로라면 내일 출발을 하는 거죠. 예, 내일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출발을 하면 목포신항에 31일,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녘에 도착할 예정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해수부가 이게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번 주 안에 끝내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테면 작업 중단에 따른 시간 여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대한 인양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포인트로 읽으면 될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인양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인데요. 네. 어제 지금 동물뼈가 나왔지만 일단은 유골이 나온 상황에서 네. 혹시라도 이런 방지 대책이 전혀 전무한 상황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네. 인양을 서두르고 있냐는 지금 목소리도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실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체 곳곳에 지금 구멍이 뚫린 상황이고, 그것도 또 더 구멍을 뚫어서 이를테면 배수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배수 작업 대신에 기름 유출이 돼서 그걸 도로 또 틀어막은 이런 상황인 건데, 그 기름 유출 이유 때문에 배수 작업을 중단했는데 그 작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현재는 모든 작업이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전체 다, 네. 예, 전체가 다 중단돼 있는데 일단은 해수부 브리핑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전달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부분 역시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해양수산부가 잠시 뒤에 있을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시 브리핑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도 팽목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자들이 속속 지금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많이 지금 오늘 상황이 어떨 거냐 좀 조심스럽게 여쭈고 있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기자들이 계속 쫓아가서 뭐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제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 좀 기자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심경이 어떻겠어요? 그분들의 심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 입장에서도 막막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심경이 어떠냐 이런 질문은 진짜 그 질문이 더 가슴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동물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를테면 이게 이제 돼지로 추정되는 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살아있는 돼지가 실렸다는 것인지 어떻다는 건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물, 그러니까 돼지뼈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용이었던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18cm 정도나 되는 길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리뼈 이렇게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있을 10시 브리핑에서 이것도 좀 챙겨서 꼭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훈 기자, 지금 팽목에 바닷바람이 지금 대전 충무체육관 주차장까지 저희가 지금 이 현장 생중계를 위해서 오마이TV가 마련한 중계차 안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진도로 이동을 해서 진도체육관에서 있을 해양수산부 브리핑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훈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오마이TV 김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김종훈 기자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연결을 해서
해양수산부의 브리핑 그리고 브리핑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오마이TV는 지금 대전 충무체육관 앞 이동중계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우 기자 지금 첫 탑승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상당히 승차감이 좋네요. 아, 네. 의자가 네. 괜찮죠? 예, 의자가 이 시트가 네. 상당히 신경 써서 준비한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새롭습니다. 이렇게 조명도 지금 달려 있고 네. 카메라도 지금 석 대가 달려 있는데요. 네. 앞에서 이제 홍성민 기자가 네. 컨트롤을 하고 있고 안에서는 김윤상 팀장이 네. 신호를 받고 있는데 네. 마치 저희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 네. 이런데 방송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무한도전이나 신서유기 같은 네. 그런 버스에서 차에서 하는 방송 이런 것들 그런 네. 기분이 좀 느껴지는 네.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좀 다차원적으로 다채롭게 저희가 이제 대선 생중계도 그렇습니다. 하고 또 이제 곧 목포 신항으로 네. 세월호가 들어올 텐데요. 그 들어오는 현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뭡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네. 이제 법원에 출두를 네. 할 텐데요. 그 10시 반에 현장도 정해졌죠. 저희가 이 중계차로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전 10시에는 충북대학교의 박선주 교수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이게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세월호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 발굴 수준에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미수습자들을 그 수습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 당시 참전했던 그 당시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시죠. 그래서 그 네. 박선주 교수님 모시고 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 선체 조사에서 유해 발굴과 관련된 작업을 어떻게 네.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네. 그 뉴스가 속보가 떴을 때는 네. 정말 좀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이런 유실 방지책을 네. 3중 방지망으로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실될 위험이 예.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심지어 뭡니까 그 좌현 그 램프를 뜯어낼 때도 네. 그 램프를 뜯어내서 혹여라도 유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철조 단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 컨테이너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유실될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컨테이너 안 보이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그 트럭들이 매달려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네. 사진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그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제가 이제 동고차도에 가서 그 네. 현장을 계속 봤었는데요. 네. 가족들이 해수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불신이 네, 컸겠죠. 불신, 예, 예. 불신과 그리고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네. 상황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는데요. 초반부터 그랬어요. 이 초반부터 사건. 그랬습니다. 예, 예. 잘못된 내용도 전달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선미 좌현 그쪽에 화물 램프가 네. 절단이 됐는데 그걸 그냥 바닷속에 놓고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 만에 하나라도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잘 보존하고 네.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놓고 이동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실 방지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네. 제가 장윤선 기자랑 동고철에서 전화 통화할 맞습니다. 때 그렇게 예. 전해드렸었는데 네. 다음 날 브리핑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체 인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유실 방지막을 못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인양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고 네. 9명까지는 확인이 된 거고 9명 이상 몇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을지 그렇습니다. 모를 그 인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도 당시 세월호에 몇 명이 탔었는지도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추정치입니다. 네, 전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허둥지둥 여전히 대응이 미숙한 이 해양수산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뀐 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자연 화물 램프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그 램프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네. 이제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7.9m, 네. 예. 11m, 가로 세로 7.9, 11m. 네. 그 크기의 구멍이 생겼는데 네. 아까 컨테이너 말씀하셨고 네. 유실 방지막 말씀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발견된 건 뭡니까? 18cm. 그 정도 크기 이 7점 네. 뭐 다 합쳐서 7점이 발견이 됐는데 네.
아니 컨테이너가 아무리 막고 있다고 해도 작은 구멍 사이로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그 뚫어놓은 구멍을 다 꼼꼼하게 유실방지막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전혀 안 해놓은,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겠지만 해놨지만 일부 또 뜯겨져 나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뜯겨 나가기도 하고 덜렁거리기도 하고 아예 뭐 이렇게 없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보자고 하면 유실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채 예. 선체 인양만 일단은 커다란 배만 끌어내는 데만 신경을 썼지 이 배를 왜 끌어내려고 하는가,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기 위한 작업인가에 그렇습니다. 대한 포인트를 지금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는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실방지 대책 돼 있다. 음. 그 해저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을 그 지점에 네. 가로 세로 200m, 160m, 그다음에 높이 3m의 펜스를 쳐놨다. 네.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흠. 유실방지 대책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흠. 세월호가 13m 인양된 다음에 네. 제킹 바지선에 네. 묶여가지고 반잠수식 선박에 이동을 합니다. 네. 그 길이가 예. 그 항해 길이가 3km였습니다. 3km 가는 동안 자연 쪽에만 네. 100개 이상의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대로 유실방지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3km, 28시간을 가서 거기에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 그리고 자연 구멍, 예. 그 뚫어놓은 구멍도 있고요. 창문 예, 구멍도 창문도 있고 100개 이상의 구멍. 거기서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이번에 뭐 돼지뼈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황당해하시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멍 사이로 뭔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그 세월호 가족들에게 특히 이제 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네.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 내용은 이제 장차관에까지 보고가 그렇습니다. 됐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네. 유가족들이 그야말로 패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제 찾게 되는 건가라는 한편의 네. 안도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네. 이 선체 인양에 지금 해수부가 하는 일을 보면 가족의 마음을 읽으면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다 같이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찾자, 사람들을 네. 찾자, 미수습자를 찾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해수부는 여전히 그냥 배를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이럴 땐 좀 슬퍼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관료들의 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뭐 인양 성공이라고 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미수습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건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인데. 자꾸 무슨 뭐 전 세계 최초로 배를 통째로 인양을 하는데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가 뭐 성공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사에서 기록이 남을 거고 그렇지만 이 배를 왜 끌고 올라오냐는 거예요. 이 배를 그리고 3년이나 묵혔다가 끌고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것을 꺼내올 때 3년의 노력을 기울여서 배를 찾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더 중요한 그 안에 아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인 건데 그것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네. 지금 그 현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기자들도 싫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고차도에 네. 있으면서 아버님들 만나 보면 네. 기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제 올라오는데 네. 어떠십니까? 그럼 하시는 말씀이 어떻긴 어떻냐? 저기가 내 아들이 죽은 곳이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만감이 교차한다. 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참 3년 동안 이제 기다려서 음. 세월호 인양되는 모습을 보시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 만에 될 걸 그동안 왜 안 했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그 소조기가 네.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조기 때 날씨가 좋아야 조류가 좋아야 또 네. 이제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서 그 인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네. 지난 3년간 그런 날씨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냐?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곧바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내리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을 밟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기가 막혀 정말 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내려가고 세월호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우리 가족들 너무 오랜 기간 세월이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동물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네. 세월호 특조위, 네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그 당시에 화물 데크, 이제 A, B, C, D, E 데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 B는 객실, 그렇습니다. 객실이었고 C, D, 그러니까 CD가 그 화물칸이었는데 네. 그 CD 데크, C 데크일 걸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그 냉동 탑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물차 안에 예, 그 냉동 예. 탑차가 있었고 그 안에 냉동 식자재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화물이 객실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좌현 그 화물 램프를 예. 뜯어낼 때 뭐라 그랬냐면은 유해 발굴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객실은 A 데크, B 데크이기 때문에 CD 데크랑 관련이 그렇습니다. 없다. 근데 이 좌현 램프는 C 데크에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지 않고는 배를 인양할 수 없어서 이걸 뜯어내고 인양하는 절차를 네. 밟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이 착종이 되는 이런 네.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C 데크에 있던 게 그 위에 A 올라와 데크, A 데크 쪽에서 발견이 네, 된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처음에 이 뼈가 동물 뼈가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는지 최초에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업화 혹은 뭐 검정 구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작업화인지 검정 구두인지 그 물체를 네. 국민들이 또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 섣부른 판단하에 허둥지둥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때도 해수부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끊임없이 흘리면서 결국엔 기자들도 전부 기레기라고 욕을 네. 보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보를 양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이 오보 때문에 얼마나 큰 소동을 빚었습니까? 그런데도 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또 똑같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오보를 네. 양산해서 가족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상황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국민들께서 네. 이런 건 나라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대두가 됐었고 네. 더 이상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네. 돈보다 이윤보다 생명을. 그렇습니다. 그 캠페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이윤보다 생명을.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는 일단 빨리빨리 배부터 끌어내. 네. 왜 끌어내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선체조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어떤 게 진행이 될까요? 뭐 오늘 첫 회의에서 뭐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네. 두 개의 소위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과 그리고 이제 선체를
그 들여다보는 네. 그런 두 개의 소위가 그 구성이 될 텐데요. 오늘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날 계획도 지금 좀 알려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오늘 낮에 네. 아마 선체주사위 위원들이 행목항으로 와서 가족들을 만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선체조사위가 가족들을 먼저 만나는 게 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잡아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미수습자들을 찾는다고 하면서 네. 법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네. 국과수에서 막 부랴부랴 달려오고 다른 데서 네. 달려오고 나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바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서야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어야죠. 그럼요. 뭐 이 정도 해서 세월호가 이제 인양이 돼서 목포로 출발할 것이 다 이제 예정이 그럼요. 돼 있으면 예. 팽목에 준비가 돼 있어야죠. 국과수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고 이제 유골 감식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서둘러서 온다. 그러니까 기자들 가는 시간에 맞추면 정부가 늦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기자들보다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팽목에 기자들은 많은데 이 정확하게 유골 감식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국과수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온다. 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참 이게 저희가 가족들한테 또 참 여쭤보면 안 되는데 네. 해수부가 정보를 계속 안 주고 있죠. 정부 관계자들도 없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여쭤볼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빨리빨리 네. 이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 대책은 뭔지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 뭐 하루에 한 번 있는 10시에 있는 브리핑 네. 그게 아니면 뭐 긴급 통화도 잘 안 브리핑. 돼요. 네. 문자나 하나씩 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네. 그 소통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어요. 음. 세월호 참사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소통 부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장관들도 대면 보고를 안 할 정도. 조윤선 전 장관도 대목 한 번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근인데. 이게 측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장관이 대통령을 그렇죠.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각이 내각 수반을 만나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면서 토론하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의논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국 같이 하고 있지만 하루에 막 수십 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지 이렇게 네. 할지 저렇게 할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의견 교환을 하는 건데 네. 세상에 국가를 운영하면서 하물며, 대면 보고를 네. 한 번도 안 받았다니 문자 뭐 요새 같은 시대 전화하고 이러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였는데 결국 네. 이제 내일 구속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관료들은 네. 박근혜 정부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통도 안 하고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10시 브리핑만 하고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긴급 브리핑 브리핑. 형태로 한 번 정도를 하고 네. 나머지는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네.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어찌됐든 세월호를 예정된 시간 안에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목포 신항으로 네. 이동을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마지막 항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조류 데이터를 네.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뭐 이른바 골든 타임 이걸 뭐 30일 낮 12시 24분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립해양조사원이 네. 세월호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30일 이동 경로의 조류 상황을 네, 관측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동 경로의 조류 관측 구간은 총 3곳이었는데 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의 출발 지점인 맹골수도와 중간 지점인 진도 북서쪽 해역 네. 그리고 목포로 가는 막바지 지역인 이 인근 해역 시안해 그쪽인데요. 이 뭐 몇 년 전 데이터 이걸 네. 축적해가지고 조류의 세기를 관측을 했는데 이 맹골수도의 경우에는 30일 오전 6시 56분쯤 조류가 남동 방향으로 네. 가장 강하고 네. 오후 12시 24분쯤 북서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초속 1.8m 이 정도로 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서 방향, 그러니까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가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세월호가 이제 뭐 시속 한 8에서 10km 정도로 이동할 계획인데 목포 네. 신항까지는 1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뭐 최소한 한 번은 조류에 이제 바뀌는 상황 그런 거를 영향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30일 낮 12시 한 반 정도에 출발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네. 31일 자정쯤에는 도착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오전까지는 세월호의 모습을 목포 신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31일 자정 네, 혹은 빠르면. 31일 오전에는 31일 동이틀 무렵에는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형체가 육지에 접안이 돼서 네, 육지에서 세월호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이번 주 안에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에 그러게요.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를 하고요. 그리고 모레는 예. 세월호는 이제 내일 출발해서 모레 모레, 새벽에 예. 도착을 하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가게 되면서 세월호 선체 조사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도 아주 그렇네요. 이게 예. 드라마틱합니다. 네.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박 전 대통령은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이게 역사가 이번 주 역사가 2017년 3월 27일에서 3월 31일 주간에 벌어지는 이 역사의 장면들을 어떻게 기록을 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역사의 기록이겠죠. 예. 후대가 오마이TV를 보면서 당시에 세월호 참사 인양을 네. 어떻게 인양 전 과정이 어땠는지를 이제 오마이TV를 보면서 네. 후대가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앞서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그 화물칸에 있었던 예컨대 동물뼈, 돼지뼈가 네. 그 A데크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그동안은 그 이철조 단장이 계속 강조했던 게 A데크, B데크 이 이동이 없다. 그러니까 객실과 그다음 화물칸의 네. 사이에 이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정했거든요. 네. 단정해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 안에는 없다. 객실을 그러니까요. 찾으면 된다. 이러고 A데크, B데크의 선미 부분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 동물뼈가 만약에 이제 그 냉동 화물차에 있었던 식자재 자료였다고 네, 한다면 화물데크에 있었던 그게 위로 올라온 거라면 네. 모든 게 이제 막 그 뒤섞였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었고 네. 어떻게든 이제 그 좀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렇게 있지 않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이 네. 배가 뒤집힌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정말 끔찍한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단정적 사고를 해수부가 하면서 이것이 A는 B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딱 그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2다. 예. 이렇게 딱 규격화된 사고 방식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유실 방지 막을 쳐놓고 유실 방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네. 그 안을 전부 수색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딱 정해놓고 A, B에만 있고 없으면 땡.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큰일 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네. 해드렸죠. 네. 경보차도 현장에서. 예. 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니까 발생하고 있는데도 네. 해수부는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이 날짜에 맞춰서 목포 신항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실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네. 제가 볼 때는 목포 신항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유실 방지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월호가 이 침몰 현장에서 떠오른 다음에 네. 계속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3km 정도 네. 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남동 쪽에 이동했었는데요. 네. 그 구역도 저는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동 뭐 경로를 전부. 해수부에서는 조류 때문에 조류 때문에 뭐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더 큰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선체조사위원들이 아직 그 정식 위원으로서 임명장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네.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그 위원으로 선임은 됐지만 네. 이제 이 임명장을 받으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하. 임명장을 수여를 항상 나오는 이름 황교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임명장도 못 받고 아직 정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 선체조사위원들이 팽목으로 달려가서 우리 그 미수습자 가족들을 면담을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뭐가 있겠어요. 빠른 인양 그리고 빠른 수습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늘 은하 어머니, 다윤이 엄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애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다. 다 필요 없고 뭐 이분들에게 뭐 한때는 뭐 돈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고 네. 보상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폄훼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사회가 정말 인면수심이었어요. 무슨 교통사고, 해양 교통사고에 비유를 하면서 정말 그 과거의 세월호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인면수심의 발언을 했던 그 정치인들 전부 기록으로 남겨놓고 국민들이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들 지금 마음은 다 필요 없고 얼른 애 찾아서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길거리에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진상규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 빨리 이 아이들을 찾아서 다 필요 없고 네. 집에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집에 가고 싶다는 분들, 애 데리고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그래요? 몇 개 예. 소개를 좀 네, 해드릴까요? 네, 전명웅님께서 네. 이윤보다 생명이 더 우선이죠. 이게 기본인데라고 음. 하셨고요. 윤 프란체스카님, 해맑은 우리 아이들 녹슬어 올라오네 분하고 원통하다 우리 이쁜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임선미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하셨고요. 자, 이선정님은 해수부는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놀랍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유평등 정의님은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안 된 나라를 만든 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은주님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이 바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세월호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상당한 그 소동이 빚어진 겁니다. 네. 처음에 세수부 발표에 따르면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4cm에서 18cm 가량의 유골이 6개, 그리고 신발 등 소수의 유류품이 발견이 됐다. 네. 유품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것은 기름과 뻘을 이제 꺼내는 과정에서 그 뻘에 박혀 있던 거를 빼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발견된 동물 뼈가 언제 어떻게 된 거, 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언제 박힌 건지, 세월호와 관련된 것이라면 근데 저는 그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동물이 실렸었는지, 동물이 실리면 동물 검역 이런 것도 다 했던 일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건지, 그렇죠. 관리가 이 하나만 가지고 동물뼈 발견과 관련해서도 예. 이게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단정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가 나오든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은 해드리지만 네. 이것이 이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입증된 것은 동물뼈.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세월호에 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기나긴 얼마나 좀 짧게도 이게 금방 분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과수 네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단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네. 네,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단정짓지 말고 결과를 충분히 정확하고 바르게
네.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급하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3년이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언론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해수부 10시 브리핑에서 네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음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올지 저희가 좀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충분히 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충분히 음. 또 국민 대신 물어주고 네. 해서 예. 정확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수부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네. 6월의 분포를 봤을 때 다수의 사람 것인지 한 사람의 것인지 뭐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막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양수산부의 사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 국민에게 알려서 해수부 스스로도 안 좋은 거예요. 네. 해수부 스스로도 얼마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됩니까? 네. 예? 본인들이 유골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물뼈더라. 이거를 또 수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게 낯뜨거운 일입니까? 정부기관이거든요. 네. 해양수산부는 그냥 민간의 시스템이 아니고 정부예요. 가장 공신력 있는, 가장 국민들에게 신망을 주어야 하는 정부가 네.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어서 혼란을 초래한다? 저는 이것은 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런 사고를 겪는다? 저는 이 자체로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잠시 뒤 10분 뒤에 이제 해양수산부의 브리핑이 있을 텐데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배 안에 물도 꽉 차 있고요. 그리고 기름 유출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차도 많이 실렸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뻘도 많이 차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박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해양 생물들 있지 않겠어요? 그 뻘을 기반으로 그렇죠. 해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이 또 이 배 안에 다수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캐내고 하는 과정도 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럼요. 찾아내기 어려운 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찬찬히 꼼꼼히 이 한국전쟁 당시 유해 발굴지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박선주 교수님 모시고 네.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차분히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저 해수부에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네. 해수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네. 정말 만약의 사태, 만일의 사태까지 다 대비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 본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음흠. 구멍도 배에 많이 뚫려 있고 네. 그리고 이 돼지뼈로 추정되는 그 뼈 조각이 네. 선체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3년째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마음을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잘 헤아려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자랐으면 지금 한창 20살 얼마나 이쁠 나이일 텐데 이 꽃다운 아이들을 어느 날 갑자기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집으로 지금까지 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아이가 그랬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함께 이 아이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김종훈 기자가 네. 지금 진도군청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브리핑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넘겨서 진도군청 그 해양수산부 브리핑 현장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